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계열사인 테라피틱스가 교모세포종 개발은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계열사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주가 흐름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게 되면 어제는 나왔던 기사인데요. 교모세포종 정말 치료가 안 될까?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뇌종양으로 조금 안타깝게 이렇게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게 대부분 이제 교모세포종입니다. 제가 우측에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요. 요 그림인데요. 전체 뇌종양 중에서 65%가 뇌수막 35%, 신경교세포 16%, 위치가 이제 요쪽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뇌하수체가 이제 14%. 이제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이제 신경교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후가 좀 떨어지는 등급을 따졌을 때 4등급으로 분류되는 게 이제 교모세포종이거든요. 보통 이제 암의 5년 생존율 자체가 이 갑상선암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종합검사를 많이 받아 보니까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생존율 자체가 높아지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이제 한 60%, 70% 됩니다만, 간암 같은 경우가 한 30%, 거기도 예후가 안 좋은 편인데, 이 교모세포종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입니다. 그만큼,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치료 옵션도 제한적이고, 이게 흔한 암은 아니기 때문에 희귀의약품으로도 등재가 요 개발 관련되는 부분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언맷 니즈가 굉장히 이제 높아 있는, 왜냐하면 기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옵션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쪽에서도 여주인공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으로 내용이 좀 나오면서 이제 관심사가 높아지고, 보통 이제 우리 LG 쪽에 이제 구본무 회장님께서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교모세포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유명한 분이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동생분이죠. 그분도 이제 교모세포종으로 사망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유명한 분 중에서도 교모세포종으로 투병을 하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만큼 이 예후가 안 좋은 어떤 부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국내로 굉장히 많은 개발 관련되는 부분 시도했는데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부위 자체가 냅니다. 그러니까 약이 이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전달이 돼야 되는데, 뇌 쪽에 이제 BBB라고 해가지고 뇌혈관 장벽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고, 저분자 항물질 형태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이제 작용하는 부위가 이 교모세포종 부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도 자체도 굉장히 이제 빠르고요. 전이 속도도 이 뇌 쪽 부위에서 빠른 편으로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뇌 조직에 있는 신경교세포, 이렇게만 하면 좀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 신경교세포가 뇌 쪽 부위에서 이쪽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 보통 이제 두통이죠.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데는 이제 암이 생기면 바깥쪽으로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두개골 안쪽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를 압박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증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교모세포종이 10,000명 중에서 1명, 그러니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이제 카티로 이제 치료하는 어떤 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어떤 표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형태다. 근데 임상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현재 승인 받은 거는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머크의 테모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이후에 이제 로슈의 아바스틴 같은 경우가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 또 이제 적응증을 받으면서 지금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라든지 테모달 병용하는 거. 근데 이제 근원적인 어떤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지는 않는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모달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든지, 이 아바스틴을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만,
둘 다 이제 세포 독성이라든지 이제 뭐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그 내성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요. 종양이 뭐 재발하는 어떤 리커런트 사례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치료제에 대한 언맷 니즈가 뭐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치료를 구사를 하더라도 지금 평균 생존 기간 자체가 1, 2년이니까 많지가 않거든요. 5년 생존율은 한 자리 정도. 그러니까 악성 뇌종양 중에서 양성 뇌종양은, 양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생존율 자체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성 뇌종양 중에서 가장 이제 예후가 안 좋은 어떤 흐름이고, 이 교무세포종 발생 부위에 따라서 뭐 정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 국내 쪽에서는 HLB 테라피틱스도 있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쪽에 이제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유전자 치료 뭐 이쪽에 이제 뭐 카티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코롱 쪽. 근데 이 중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예, HLB 테라피틱스가. 과거에 이제 뭐 2016년부터 이제 진행했으니까 개발 과정 자체는 굉장히 뭐 오래돼 있는 편입니다. 오블라트를 통해서 두 가지 형태의 임상을 진행했죠. 신규로 이제 발생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재발성. 재발성 교무세포종 OKN007과 테모다를 병용하는 레지먼 형태의 개발을 진행 중이고, 여기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번 AACR2024의 중간 분석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6개월 무진행 생존율 자체가 23.6개월로 이제 기존 치료제, 그러니까 임상의 비교 자체가 피어 그룹과 이제 비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과거의 어떤 이제 그 임상 과정의 어떤 부분과 비교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프라이즈 형태의 뭐 비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기존 치료제 임상 통합 분석 결과 이제 13%의 1.8배 정도 수준이니까, 교무세포종에서는 이런 이제 뭐 생존율 관련되는 데이터가 좀 괜찮게 나오면 굉장히 핫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간에도 지금 나타났잖아요. CR이 나타났다는 부분들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생존율 자체가 12개월 생존율이 38.9%, 2년까지 생존율도 15.1%니까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이제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무세포종 관련된 어떤 기대감과, 그 다음 올해 또 발표되는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HLB 테라피틱스가 최근에 포스트 리보세라님 이후에 이 그룹의 R&D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상승률 면에서는 더 셉니다, 사실은. 예, 테라피틱스가 작년 바닥 기준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5배 이상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이제 17,7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일 연속으로 지금 연봉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자, 오늘 이제 연봉으로 떨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일봉상으로 다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떴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 중요했냐면, 사실 이제 4월 달에 들어서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어도 이게 파라볼릭자의 개념 자체가 시간 대비해서 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옆으로 가도 이제 이 추세 전환이 살짝 나타났다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양봉을 뻗치면서 다시 추세 전환을 시켰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이 수급으로 좀 압박하는 흐름을 바로 이제 이틀 정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결국은 이제 오늘 양봉이 안 뛰고, 왜냐면 이렇게 경계선 라인에서 양봉이 떨어져야 이 추세가 유지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단기 추세 전환도 오늘 다시 또 재발생을 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주봉상에서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테라피틱스가 얼마나 강하냐면, 아직까지 이제 이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는 흐름들, 그만큼 3월달 이후에 강한 흐름들을 4월달까지 이제 17,700원까지 보여줬는데요. 이 흐름이 이제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 월봉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봉상의 이 흐름들을 돌려내는 흐름들이 나오는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00원대가 이제 중요한 어떤 흐름인데, 여기에서 이제 안착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일 정도 이 20일 이평선,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을 지금 타면서
거기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거래량도 좀 줄여놓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들의 변화가 이선 종목에서도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대단한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판권 관련해서 국내 쪽에 이제 독점적 판매권과 영업 마케팅 이런 부분들 부여받으면서 HLB 제약이 모멘텀을 타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종고점 돌파를 하면서 4만원대 이제 중반까지 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3만원대 라인에서 이제 지지 흐름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단기 반등은 이제 35,000원까지 나왔고 이 3만원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추세 라인들 자체가 이제 3만원대 이제 초중반에 이제 21 이평선과 결쳐 있죠. 여기를 뚫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구간에 지금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HLB 제약 같은 거. 그래서 이제 3만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35,0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다시 이제 재반등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좀 더 떨어졌기 때문에 17,000원권 회복과 이제 이 추세가 바뀌는 지점이 2만원대의 라인이니까 이 부분의 어떤 구간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13,000원대 이제 구간이 이제 중요한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면 그 다음 라인은 이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과 라운드 피겨 가격이 만원대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가서는 사실 좀 안 되는 건데 오늘 원봉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꼬리가 좀 나와 있습니다만 종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갭업이 이제 연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양봉으로 메꾸는 흐름이 이틀 동안 나오고 있고,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파라볼릭자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9,000원대, 그러니까 결국 7,000원 지지를 어제 확인해주고 이 8,000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리고 이 9,000원대 내려오고 있는 파라볼릭자와 그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이 부분들을 넘어가는 흐름이 이제 나와야 이제 다시 이제 추세를 돌리는 어떤 흐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테라피틱스의 좀 하락이 좀 아쉽습니다만, 강박권으로 일단 플랫형으로 조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어떤 구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